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후기죠. 후기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입학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입학설명회 이렇게 공고를 내고 이제 그 여기저기 광고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지난 학기 때도 저희가 이제 입학설명회를 했는데 그때는 아마 한 분도 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공고를 하지만 아무도 안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오셔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 오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분 오셨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기 보니까 재학생들도 있고 졸업생도 있고 졸업생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졸업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몇 분 계신데 일단 참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바로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입학 설명회를 이제 시간을 제가 정했는데 오후 시간대인 7시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 전에 했었을 때는 제가 낮에 했었어요. 낮 시간대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저희 입학 이제 협동 과정에 그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 거기에는 뭐 학계에 진출해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에서 이제 동남아시아와의 이 접촉면이 넓어지다 보니까 동남아시아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뭐라 그래요? 문의가 옵니다. 문의가 오고 또 실제로도 이제 입학생들의 추이를 보면 최근 한 2년 아마 그 저 재학생들은 이제 많이 느낄 건데 최근 한 2년 내에 입학하신 분들 가운데 반 이상이 직장인 분들이세요. 직장인 분들로서 이제 그 현재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저희가 그 강의를 무조건 낮 시간대에만 했었는데 직장인분들의 문의가 늘고 직장인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원 측과 협의를 해서 이제 실제 수업 시간은 낮에 개설을 하지만 실제 이제 강의는 이제 교수님과 이제 학생 사이에 협의에 따라서 이제 야간에 개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개설하는 경우.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대부분 강의가 다 야간에 개설이 되죠. 왜냐하면 그 직장인 분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요즘 추세구나라고 싶어서 이제 입학 설명회도 이제 7시 넘어서 이제 직장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입학 설명회를 이제 그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예. 네, 요즘 좀 그 동남아시아 분위기 좀 내려고 사진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요거 아마 뭐 되게 유명한 이제 그 뭐죠, 저 사원이랑 다들 아실 텐데 발리에 있는 그 힌두 사원이죠. 그래서 요즘 동남아시아가 좀 이제 풀려서 이제 좀 풀렸다가 잠궜다가 풀렸다가 잠궜다가 해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대강 이제 그 여행이 좀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저희 그 동남아시아 협동과정의 교수님들하고 그 동아연구소의 선생님들과 같이 낸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사라고 하는 책 역시도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혹시 여기에 이제 오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입학 설명회에 관심을 가져서 오신 재학생 말고 그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제 개인 채팅으로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책을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사라고 하는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디자인이 예뻐서 그런지 좀 잘 팔리고 있는데 그거를 제 개인 채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주소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런 형태의 소위 말하는 이제 헤리티지, 그러니까 좀 문화적 유산이 매우 많은 지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발리라든가 뭐
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든가 아니면 자바 섬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 이런 문화적 유산도 많고 또 식민의 유산도 많이 남은 지역으로 여겨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사회과학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미얀마에서 있는 뭐 로힝자 이슈라든가 아니면 민주화 운동 아니면 군부 쿠데타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정치적 분야뿐만 아니라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뭐 경계에 있는 여러 부족 단위의 사람들. 그래서 동남아시아 매우 특이하게 싱가포르나 방콕, 뭐 자카르타 이런 거 같이 정말 메가시티, 정말 근대화되고 최첨단의 메가시티가 있는 반면에 또 여러 산악 지역이나 이런 바다 지역에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은 단순히 어느 하나의 학문 분과, 뭐 역사면 역사, 뭐 정치면 정치, 그리고 뭐 사회면 사회, 인류학이면 인류학 이런 어떤 특정 하나의 학문 문과로만 이 지역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이제 그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여러 일선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제 퍼지다 보니까 그러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하나의 학문 분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인 학문 분과, 소위 말하는 이걸 소위 말하는 학제적 연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 단순히 지금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역사적 연원, 혹은 그것이 가진 정치학적 의미, 뭐 종교적 의미, 그리고 또 뭐 사회학적 의미, 뭐 인구학적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한 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지역이 가진 특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가 그게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게 아니면 잘 파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역사학을 연구하더라도 현실 정치를 생각을 해야 되고 정치학을 연구하더라도 과거 역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의 지역 단위, 소위 말하는 지역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요구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지역 단위로 공부하는 학문 후속 세대를 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저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학부는 좀 어렵고 석사 과정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2013년에 저희 석사 과정을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를 조금씩 배출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제 박사 과정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박사 과정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네, 네, 주소를 벌써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몇 가지 그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학위는 이제 지역학 석사, 지역학 박사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제 각 교수님별로 이제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님별로 전공이 나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정치학, 사회는 이제 국제개발협력, 이제 ODA 관련된 연구가 있고요. 문화는 미술사 혹은 인류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학을 하시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과목 이상의 영어 강의 과목을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내외에 특히 연세대, 이화여대에 바로 양옆에 있죠. 대학원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학점 인정은 50% 이내로 됩니다. 그래서 한 매 학기 6학점 한도 내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어 강의 과목을 이렇게 2과목 넣은 이유는 저희가 아마 입학 요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 우리 협동 과정은 딱히 영어 점수에 뭔가 한도를 두거나 언어 점수에 한도를 두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특정 뭐 그 토익이나 토플이나 아이엘츠 이런 영어 점수가 있으면 저희가 입학 요건을 판단하는데 매우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몇 점 이상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부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게 꼭 동남아시아와 관련 있지 않더라도 물론 동남아시아 관련 있으면 매우 좋겠지만 관련 있지 않더라도 학부라거나 혹은 사회에 나와서 활동했을 때 그 활동과 이제 그 동남아시아 학을 연구하는 것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저희 과정에 들어와서 어떤 연구를 하실지에 대한 그 수강 계획서 같은 거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 또한 이제 면접을 봤을 때 과연 그 수강 계획서 사항에
그 연구를 수행할 만한 어떤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혹은 태도 같은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좀 정성적인 평가를 보죠. 물론 뭐 학부 학점이 너무 낮거나 뭐 1점 몇이다, 뭐 2점 초반대다 이러면 저희가 약간 면접은 보겠지만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겠죠. 그래서 뭐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뭐 입학할 때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안내는 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특히 수강 계획서를 중요하게 보고 학부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혹은 직장인인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왜 이 협동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지 같은 동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동남아시아에 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도 역시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따로 영어 점수를 원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들어오신 이상 두 과목 이상은 영어 강의 과목을 수강을 하셔야 돼요. 졸업할 때도 아마 영어 점수를 필요로 할 겁니다. 토익 몇 점 이상 뭐 이렇게 필요로 할 거고 특히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저희가 나뉘는데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술 트랙과 전문가 트랙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학술 트랙은 이제 석사 24학점 학점을 들으면 되고 학위 논문을 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석사과정이죠. 요거를 하고 전문가 트랙은 석사 33학점 그러니까 세 과목을 더 들으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학위 논문보다는 연구 보고서라고 하는 좀 더 그 비학술적인 보고서를 쓰는 걸로 대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학위 논문은 아무래도 아카데믹한 글을 써야 되고 아카데믹한 이제 논리적 구조를 가져야 되는 글을 써야 되다 보니 학생들 가운데 특히 이제 좀 그 학계보다는 좀 더 좀 활동가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학위 논문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대체적으로 전문가 트랙이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트랙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36학점이 되고 그 가운데 9학점까지는 연구학점, 그러니까 세 과목 정도는 연구학점을 하셔도 됩니다. 연구학점은 지도 교수님과의 1대1 논문 지도 수업 이런 형태가 되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학위 논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학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논문 자격 시험에 해당하는 종합 시험이 필요합니다. 종합 시험은 4개의 전공 분야 정치, 개발, 문화, 역사 가운데 3개 분야를 선택을 해서 하고요. 석사 과정에는 이 가운데 4개 가운데 3개를 골라서 자기가 본인이 들었던 수업 가운데 요 3개를 골라서 시험을 치면 되고요. 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도 3과목을 치는데 본인의 그 주전공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정치학을 한다 그러면 정치학이 주전공이 되고 나머지 2과목은 이제 부전공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부전공인 경우에는 조금 더 가볍게 시험을 칠 수 있지만 주전공인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디테일한 좀 심화된 시험을 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시험 필요합니다. 외국어 시험은 저희 서강대학교 내부에서 따로 치는 영어 시험이 있어요. 거기에서 통과해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하는 토익을 응시하셔서 그게 아마 700점인가 800점인가 이상 600점이에요. 700점 있나요? 어쨌든 그 이상일 겁니다. 그거는 자세한 건 아마 대학원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전문가 트랙을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33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되고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셔서 심사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희 협동 과정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이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 봤는데 아마 지지난 학기 1년 전이죠. 1년 전에는 이제 동남아 문화론, 지역주의, 경제사회 이슈들, 동남아 예술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개별 논문 요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과정에서 이제 지도 교수님과 1대1로 논문 지도를 받는 형식의 연구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지난 학기 때는 이제 동남아시아 학총론 아니면 정치론, 한국과 동남아라고 하는 과목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이제 역사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이행경제의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동남아 경제사회 발전론이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고전기의 동남아 미술사 중심으로 하는 과목이죠. 이런 과목을 하고 있고 그럼 이런 과목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5분의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 교수님들은 이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 소속된 교수님들이시기도 하고 동남아시아 협동과정의 주요 교수님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아연구소의 소장님이시자 이제 그 미술사를 전공하신 아마 미술사 쪽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신 학생들은 이제 모르실 수가 없는 분이죠. 강희정 교수님 계시고 그리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주로 담당을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시는 김소연 교수님이 계시고 또 백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 외교학, 특히 아세안 국제관계, 아세안 지역주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지금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한호 선생님은 베트남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학생들은 대부분 아실 만한 이름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정치, 특히 베트남 정치 경제를 공부를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재 협동 과정의 학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저는 화교화인 경제 그리고 티칭이나 논문 지도를 할 때는 특히 역사적 분야, 역사 부분에서 동남아시아를 티칭하고 있고 학생들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동아연구소에는 이제 네 분의 연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5명 외에도 왜냐면 동남아시아 워낙 넓고 국가가 11개고 거기에 다양한 이슈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 5명이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커버 못하는 부분들을 또 절묘하게 이분들이 다 커버하시는 과목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제들을 연구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그 협동과정 들어오셔서 도움이 받으실 일이 엄청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정훈 선생님, 현신혜 선생님, 박정호 선생님, 그리고 하정민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이 있으니까 각각의 이제 전공도 매우 다양하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동과정 학생 현황을 한번 보면 현재 이제 지금 학기에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석사 9명 그리고 박사 4명입니다. 박사 4명 가운데는 이제 베트남 친구가 1명 있고요. 그리고 현재 휴학생이 5명이 있는데 취업을 해서 휴학을 한 학생이 2명 있고 원래 직장인으로 들어와서 이제 업무 복귀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생은 11명이고 이 학생들은 이제 취직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수료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죄송합니다. 취직을 한 경우도 있고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장 많은 비율이 박사과정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 협동과정으로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외로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한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교육 관련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관계없는 분야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구직이나 진학 준비하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3명은 이제 그 외국 학생들이 포함된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술 활동을 이제 동아연구소와 협동과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책이고요. 책 표지가 이쁘죠. 그래서 이 책을 좀 전에 주소를 보내주신 분께는 제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동아연구소와 이제 협동과정에서는 매 학기마다 2분의 세계적 석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석학 강좌 시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때는 이제 서울대와 캠브리지 대학에 동시에 적용하고 계시는 권헌익 교수님을 모셨고 또 이제 태국 현대사로 매우 유명한 이제 그 사이안 맵즈라고 하는 책을 쓰신 퉁차이 위니차쿤 선생님 모시고 강좌를 들었고 이번 학기에는 2분을 모시는데 첫 번째 분이 이제 이번 달 말에 해요. 이번 달 말에 그 태국 불교 관련된 연구로 세계적 석학이신 저스틴 맥다니엘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여러 산스크리트 문학 뭐 이런 것들 불교 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여러 연구 최신의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과 연구자들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최근에는 이제 최근 이제 아세안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한류가 워낙 뜨다 보니까 국내 동남아시아 한류 연구에서 가장 앞서 계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인 성신여대 신두보 교수님 모시고 이런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강의들은 저희가 그 유튜브에 저희 동아연구소 유튜브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은 대부분 다 녹화를 해서 다 올립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올렸던 한화생 문화교류도 있고 서명규 교수님의 이제 경전과 법전 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통차이 위니차콘 선생님의 강연회 그리고 토론까지 다 올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 보셔서 유익했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협동과정 학생들에게 이제 가장 실용적으로 유용한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사는 이제 언어 강좌를 해요. 저희가 언어 강좌를 매 학기마다 한 번씩 그리고 방학 때마다 한 번씩 해서 총 1년에 4번 하거든요. 4번 하는데 그때마다 뭐 주로 많이 배우는 언어인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매 학기 할 때마다 하고 미얀마어라든가 태국어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수용할 경우 편식을 하는데 우리 협동과정 학생들에게는 다 이제 무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들어오셔서 들으실 수 있고 또 대부분 수업이 이제 7시, 8시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또 저희가 이제 강사분들도 매우 엄선을 해서 매우 이제 그 베테랑 강사분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어 강좌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슈 페이퍼라고 하는 것도 이제 1년에 4번 냅니다. 동아연구소 협동과정이 해서 1년에 4번 내고 저희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9호와 10호에 나오고 여기에도 우리가 뭐 학생들 가운데 이제 턴페이퍼로 뭐 좋은 거 냈다거나 특히 이제 박사과정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혹은 현지에 다녀온 경우 현지에 뭐 필드를 다녀왔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필드에서 어떤 자료 조사를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글로 써주면 부탁을 드려서 제가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이렇게 실어 싣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도 한다라고 하는 것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장학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조교 장학금을 드려요. 근데 조교 장학금은 이제 근로성 장학금이에요. 물론 이 장학금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물론 이제 내부 경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하시면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TA와 IA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번 학기 기준으로 총 4명에게 드리고 있고요. 장학금에서 70% 혹은 80% 혹은 100%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성적 장학금이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제 매 학기마다 얼마나 주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재학생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대학원 측에서 다르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많으면 뭐 30%, 20%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명, 3명 정도의 학생에게.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조교를 이제 저희가 그 배출하고 있는 것이 사업 기반의 인건비성 장학금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업에 조교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인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제공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게 4대 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동아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을 해서 지금 2단계 6년짜리 사업이거든요. 그걸 지금 3년 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인건비성으로 조교를 고용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등록금이 몇 프로를 준다기보다는 매달 어, 뭐 학생에 따라 달라요. 하는 일에 따라서. 그리고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인 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연구소는 이제 2개의 학술지를 지금 출판을 하고 있는데 트랜스라고 하는 영문 잡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와 연합을 해가 그 출판사와 협약을 해서 내고 있는 트랜스라고 하는 영문 잡지와 동아연구라고 하는 한국 그 연구재단 등재지죠. 그래서 2개의 한국어 잡지를 하고 있는데 각 잡지별로 이제 학술지 조교 역시도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뭐
뭐 등록금 100%다 보장을 하고 생활비까지 드린다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신청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70에서 80% 정도, 많으면 100% 이상으로 저희가 그 등록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요 밑에 원래 국가장학금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현재 그 코로나 전후에서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글로벌 S 장학금은 이제 외국인 재학생들에게 주는 거고, 그 외에 저희 연구소는 협동과정 단위가 아니라 대학원 단위 혹은 대학 단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학금 관련 정보들이 있어요. 그 관련 정보들은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 동아연구소의 동아연구소는 협동과정 대표 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 조교들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과정은 크게 이제 동아연구소와 동남아시아 협동과정, 그리고 협동과정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동남아시아 학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연구소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학술지도 하고 웹진도 하고 학술대회, 그리고 각종 강연회, 조교 프로그램, 그리고 언어 강좌,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이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인데 원래는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동과정은 이렇게 수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있죠. 이거 제가 빰 빼뜨렸네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학회 자치조직이죠. 지금 연준 학생 맞죠? 회장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학회는 학생들끼리의 모임이기도 하고 연구 모임이기도 하고 또 뭐 각종 책을 사거나 이럴 때 이제 신청을 해서 책을 사는 모임이기도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딱 뭐 한 25분쯤 걸렸네요. 간단하게 저희 그 협동 과정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채팅창으로 네 주신 분이 두 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그 저희 그 협동 과정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혹시 그 협동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주세요. 네. 그럼 없으시면 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뭐 수강 계획서를 쓰거나 이럴 때 뭐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혹은 논의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도 돼요. 저희 그 대표 메일이 다 있고 제 메일 주소도 동아연구소나 협동과정에 들어가시면 다 있으니까 아니면 저희 페이스북에도 저희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 문은 열려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가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소 남기신 분들에게는 제가 책을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